난 내 인생이 싫어. 모든 게 싫어. 1936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9명의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헨리 리 루카스의 모친은 매춘부였습니다. 루카스의 모친은 상당히 가학적이고 세디스트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루카스를 임신했을 당시 임산부의 배를 걷어차고 싶은 남자를 모집한다는 말을 내뱉고 루카스가 태어나자 딸이었으면 매춘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땔감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매야 한다는 루카스의 말에 강목으로 두피가 벗겨질 때까지 내려치고 여장을 시켜 학교에 보내고 자신의 매춘의 일을 강제로 지켜보도록 합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루카스에게 옷과 음식을 챙겨주고 이발을 시켜주었고 겨울 눈길을 맨발로 걷고 있는 루카스를 본 트럭 운전사는 양말과 신발을 사주고 루카스 입양 의사를 내보이며 간청했지만 이에 격분한 모친은 평소보다 더 가혹한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루카스는 모친의 다양한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안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집안일을 하면 모친을 피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카스의 부친은 밀주를 팔고자 술을 만들어 루카스에게 맛보게 해 10살의 루카스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듭니다. 유일한 놀이상대였던 이복형도 루카스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함께 동성애, 동물학대, 수간 등을 통해 나름의 스트레스를 풀죠. 루카스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일찌감치 집에서 도망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루카스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결혼을 꿈꾸며 새 인생을 시작하려 했죠. 하지만 모친이 찾아와 약혼녀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폭로하고 루카스는 나의 노예야. 루카스는 나를 돌봐야 하니 너희 둘은 당장 헤어져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에 화가 난 약혼녀가 자리를 뜨자 루카스와 모친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죠. 점점 이성을 잃은 루카스는 결국 모친을 살해하게 됩니다. 1960년 1월 11일 루카스의 첫 살인입니다. 곧 붙잡히게 된 루카스는 2급 살인죄로 20에서 4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죄수가 넘쳐 연간 예산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루카스는 가석방됩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전전하던 루카스는 가석방 기간 중 재차 체포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지만 출감 후 마음을 잡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아내가 비난하자 집을 나와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과 똑 닮은 연쇄살인범 오티스트를 만나면서 합동살인극을 벌이죠. 첫 살인이 시작된 1960년 1월 11일부터 체포되는 1983년 6월까지 살인을 저지르던 루카스는 2001년 3월 13일 복역 중 심장마비로 인해 복사하게 됩니다. 루카스는 체포 후 여러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오랜 학대로 뇌신경계통 쪽에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고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해 뇌 조직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뇌신경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로 인해 루카스는 죽기 전까지 공감 능력을 만드는 데 끝내 실패하고 말죠. 루카스를 분석했던 심리학자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10살 때 죽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살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요. 1957년 5월 26일 영국의 최연소 연쇄살인범이 태어납니다. 메리 플로라 벨. 연쇄살인범으로 체포 당시 그녀의 나이는 만 10세. 메리벨의 생모인 베티벨은 매춘부였는데 원치 않는 임신으로 메리벨을 출산하게 됩니다. 메리벨을 낳고 했던 첫 마디는 저것 좀 빨리 내 눈앞에서 치워. 당시 17세였던 베티벨은 메리벨을 죽이려고 2년 동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죠. 그 후로는 메리벨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메리벨과 다른 사람의 성관계를 허락하여 물질적인 이익을 챙깁니다. 훗날 메리벨의 재판에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나타나고 재판에 집중하지 않는 등 엄마다운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혹자는 메리벨이 모친의 사이코패스 기질을 물려받은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메리벨은 또래답지 않은 수준으로 똑똑했으며 2세 무렵부터는 정서적으로 폭력적인 경향을 내보였고 4세 때부터는 만성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메리벨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첫살인 이전부터 종종 드러났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사고로 죽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또래 친구들의 목을 조르며 이렇게 하면 얘가 죽어? 라고 묻는 등 죽음이라는 것에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메리벨이 만 10세인 1968년 5월 11일 메리벨은 함께 놀던 3세 소년을 공습 대피소 위에서 밀어 넘어뜨려 심한 부상을 입히게 되는데요. 소년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메리벨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는 받지 않고 종결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25일 메리벨의 첫 살인이 일어나죠.
오래된 폐가에서 4살짜리 마틴 브라운을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이때 경찰은 별다른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약병에 담긴 약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일단락시키죠. 다음 날 메리벨은 친구 노마벨을 불러내 함께 타가수에 침입한 뒤 우리가 마틴 브라운을 죽였어. 엿먹어 개자식들아. 라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나는데요. 경찰은 필체를 보고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첫 살인 후 2개월 뒤 1968년 7월 31일 메리벨은 같은 지역에서 3세 브라이언 호우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처음보다 수법이 잔인해졌는데요. 가위로 브라이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리에 피부를 긁어내고 음경을 잘라내고 배에 M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M은 연쇄살인범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하는 행동인 시그니처로 해석됩니다. 메리벨은 사체 검시관에 의해 벌미가 잡힙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힘이 일반적인 것보다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살인범이 어린 아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이전부터 의혹을 받아오던 메리벨과 노마벨을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둘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벨은 어떤 남자가 브라이언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노마벨은 경찰의 추궁에 겁을 먹게 되면서 메리가 브라이언을 죽이는 것을 지켜보라고 했어요. 라고 자백을 한 것이죠. 재판 진행 중에 메리벨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는데 예상이 가능하죠.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습니다. 살인이란 행위의 의미, 즉 도덕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죄의식 없이 교활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여 모든 청중들이 아연실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노마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메리벨은 2차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주위 시선을 피하며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늘로 찌를 수 있잖아요. 빨리 집행하라고. 나라면 네가 그러는 동안 한다스는 죽였겠다.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가 나를 매료시켰어. 난 늘 내가 그 말을 어겨야 한다고 확신했지. 더 많이 죽이기 전에 제발 좀 날 잡아줘. 날 통제할 수가 없어. 집에 가서 TV를 켜고 내가 한 일을 볼 거야. 그럼 난 아이처럼 울고 또 울겠지. 날 정멸의 눈길로 보면 바보로 보일 거고 경배의 눈길로 보면 신으로,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면 너 자신이 보일 거야. 나는 내가 한 짓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악몽을 꾸진 않아. 내가 죽인 여자들은 쓰레기였어. 그 창녀 같은 것들이 거리에 넘쳐나길래 난 그냥 거기를 조금 청소했을 뿐이야. 길을 걷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내 한쪽은 그녀와 얘기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어라고 하고 또 한쪽은 그녀 머리에 꼬챙이를 꽂고 싶어라고 해. 난 강간범이 아니야. 살인마지. 난 그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죽이고 싶었을 뿐이지. 나는 20명을 죽였어. 난 피를 사랑해. 별일 아니야. 죽음은 도처에 있다고. 이렇게 말할게. 정말로 좋았어. 내 인생 중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잘린 머리가 수건 거리에서 떨어졌던 순간도, 머리 없는 몸뚱아리가 내게 달려들었던 순간도 아니었다. 그 순간 걸려온 감기 아직 안 나았느냐는 아들의 전화가 가장 무서웠다. 가정환경이 불우했다고 해서,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앞선 내용들과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그 관심이 얼마나 지속적일 것인가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여 그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저희 스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넣고